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승세로 출발했던 미국 증시가 장 중반에 애플의 감원 소식 그리고 투자 속도 조절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애플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국내 애플 관련주 그리고 증권사들이 정리한 정리 의견을 이담교 캐스터가 전해주겠습니다. 애플은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애플마저 긴축 경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지출을 줄이고 채용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투심 위축이 우려되고 있죠. 국내 애플 관련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은 LG이노텍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상저하고의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부진했던 전장 부품의 사업이 흑자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제품 믹스와 원가 구조의 개선으로 영업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해서 아이폰 외에도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애플 내에서는 XR과 자동차 전장 등으로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패키징 기판 사업부의 올해 영업이익 기여도가 3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가는 41만 원으로 약 8% 상향했네요. 다음은 BH에 대한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BH에 대해서 노트북과 태블릿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년부터 애플의 스마트폰뿐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에 OLED를 탑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애플 수주 소식이 BH의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주 증가와 애플 점유율 확대 등으로 동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KB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KB증권은 BH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또한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양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경쟁사였던 삼성전기가 FPCB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국내 고객사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수혜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동사의 목표가를 5만 3천 원으로 약 24% 하향했습니다. 동사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OLED 매출의 둔화가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OLED 시장의 성장률은 약 10% 미만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이 구글이나 MS,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였죠. 애플 또한 채용과 투자를 줄이기로 이야기했는데요. 최수창 파트너님, 네. 애플의 이 채용과 투자 감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선 정확한 팩트는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정확히 사실관계를 봤을 때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애플 내부에서 있었던 것이 외부로 알려져서 외부에서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또 후속 보도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듯이 이런 뉴스를 가지고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큰일 났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내용의 팩트 전달이 뭐지? 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얼마나 안 좋으면 내년에 애플마저도 채용을 줄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꼴에 꼴을 물면서 말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생각을 한 번만 고시고 보면 채용을 안 한다고 해서 아이폰 판매가 줄어듭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고 또 사업부별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애플이 스마트폰 사업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가 메타 AR, VR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성장 사업 쪽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좀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결정적인 건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아이폰의 판매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이 부분에서의 매출이 영향이 있느냐 이 소식 가지고는
당장에 과도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끝으로 세부적인 애플의 공식 발표는 이번 28일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겠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아무래도 애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영향 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애플의 긴축 경영에 조금 영향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긴축에 대한 우려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 애플에서 이제 긴축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런 의미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숫자에서도 자율주행 쪽이 어디지 아직은 확인된 게 없는데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러시아 사태를 비롯해서 러시아에 판매 중지한다고 했잖아요. 예. 빅테크 뭐 미국 기업들은 대다수 동참을 했죠. 그러면 애플이 러시아에서 아이폰 판매가 중지되다 보니까 러시아 시장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판매 손실이라는 매출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꼼꼼히 따져보면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애플의 전체적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봤을 때 러시아 시장에서의 판매 중지는 판매 부진이 아니라 판매 중단에 대한 영향은 크게 나오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판매 중지되기 전까지는 비중의 시장 점유율이 아이폰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아이폰, 그다음에 샤오미, 그다음에 삼성전자 요 업체가 비슷한 점유율로 1, 2, 3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중지가 된다고 해서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단 일부분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럼 2분기 실적 전망들 보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예.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애플에서의 그 포인트 중에서는 반도체, 애플이 지금 이 소식이 나왔다 해서 반도체가 무조건 줄어드냐. 거꾸로 말하면 러시아만 다시 보더라도 예. 러시아에서 아이폰이 판매 중지가 된다고 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샤오미라든가 삼성전자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쪽에서의 반사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 실적으로 애플에서는 최근에 이 PC 쪽에서의 판매는 좀 둔화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급격하게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 2억 2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아이폰이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당장의 이런 긴축 경영에 따라서 반도체 투탑이 흔들릴 가능성은 아직 미비하다. 너무 앞선 해석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국내 애플 관련주죠. 이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 어제 이 소식에 오늘 한 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LG노텍으로 얼마 전에 했었죠. 네. LG노텍은 절대적으로 애플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되면 실적이 긍정이고 감소되면 실적이 좀 하향하는 가격 조정을 맞는 거기 때문에 애플의 민감이 상당히 변동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돼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3분기에 이제 신작이 나오는데 신작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 그 기대치를 아직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것은 소비 둔화 우려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 약간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공급했던 걸 LG노텍에 공급했던 걸 삼성전기가 뺏어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당장 LG노텍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그동안 벌어왔던 현금 이익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기는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전 기간적으로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당장의 LG노텍은 애플발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수도 없고 또 테슬라발에서도 약간 반감된 부분이 있어서 LG노텍은 현 시점에서는 가치적인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성장에 대한 미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예. 기술적 타이밍에 대해 있어서는 현 시점에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하거든요. 약간 중립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주들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LG노텍이기 때문에 뭐 예. 관련주에서 아까 BH도 있는데 BH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14가 9월 출시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 관련주들 어떤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될까요? 관련주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했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시장에 더 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아요. 예. 보편적으로 보면 신작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신작하기 한 두세 달 전부터 관련 부품들이 상승의 추이를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작에 대해서 예상 판매량 업데이트를 좀 주목하고 특히나 다음 주에 있을 아이폰 애플의 실적 발표 28일로 있는데 그 기점 전후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관련주로 주목해요. 지금은 선제적으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면서 대응은 앞서서 안 해도 좋겠다.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이 애플 같은 경우 어제 좀 흔들렸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유축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5주입형인데 5주입형을 하향 조정해서 조정받았던 구간은 일단락되고 1차적으로 종가를 회복하면서 이때죠. 137분. 예. 요 가격대가 계속 지지하는 한 점진적으로 5주입형의 종가가 살아있는 한 단기 상승의 흐름을 흔드는 과정이 있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137불이 이탈되면 좀 불안한 하락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지되는 한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긴급 진단은 애플의 긴축 경영 예고에 따른 국내 애플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